중국은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매우 공격적인 모습인데요.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가져온 위기 속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가 재난을 승리로 뒤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정치 선전 운동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우려로 인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이 팬데믹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정권이 취하고 있는 대담한 움직임을 들으신다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것에 쏠려있죠. 모두가 그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국은 조용히 뒤에서 전략을 세우고 나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분쟁 지역에 군함을 항해시키고 있고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로 WHO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원유와 농작물들을 비축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을 자국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는 다소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장 의심스러운 행동은 군사력 확장에 관한 노력인데요. 중국은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두 가지를 목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해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분쟁을 겪은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로의 확장을 원했으며 이제는 거의 전 지역에 다수의 중국 군함이 항해 중인 것으로 포착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는 분쟁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여 중국이 섬을 취하는 것을 용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두 개의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올해 초 중국의 민정부는 그곳에 새로운 관리 조직을 수립했다고 조용히 발표했어요. 이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움직임의 문제점은 이곳이 5개 국가 사이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대만은 모두 수십 년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남중국해에서 25개의 섬과 암초, 55개의 해저 개체들의 이름을 바꾸고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남해 구단선이라는 경계를 지정했고 이는 남중국해의 85% 이상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팬데믹 덕분에 그들은 자국의 목표 달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줄 것인데요.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중국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소수의 전함을 파견한 것이죠. 미 해군과 호주 왕립 해군은 최근 해당 지역의 화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팀을 이루기로 했는데요. 그들은 정밀한 작전들을 수행해왔고 이는 실탄 훈련, 헬리콥터 작전, 명령 통합 및 기타 다양한 공격 및 방어 작전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호주의 이 군사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적인 행동들은 가장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물론 그것 말고도 이 팬데믹 와중에 수상한 행동들이 많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직이 중국과의 모종의 관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미국의 지원 철회에 반응해서 중국은 이 조직에 대한 기부금을 약 3천만 달러 늘려줬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부했던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죠. 중국은 WHO의 최고 기부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지만요. 표면적으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 국가가 매년 WHO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죠. 그저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중국이 그들을 돕고자 관심을 보였을 수도 있고요. 중국 언론은 기부금을 늘리는 것이 해외 국가의 건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죠. 그들은 이 움직임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WHO 조직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WHO에 대한 통제는 팬데믹 상황에서든 그 이후에서든 중국이 크게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올해 초에 팬데믹으로 국제 유가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유가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0달러보다 아래인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 이상에 도달했죠. 이미 원유를 보유한 국가들에게는 이것이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많은 국가들에게는 이것을 비축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며 이러한 대량 매각 과정에서 수억 배럴을 비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이러한 파동의 원유를 구입하는 것을 비밀로 하진 않았고 낮은 원유가가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비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유 수입은 올해 1분기 동안 약 5%가 증가했어요. 중국은 대다수의 국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축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약 3억 8,500만 배럴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비축량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분명하며 아마도 비축량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 용량의 65% 이상이 이미 채워져 있다고 해요. 충분한 원유 비축분으로 중국은 인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립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요. 대체 에너지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함께 다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축소할 수 있죠. 자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말이 아니지만 이는 확실히 중국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해 줄 거예요. 세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고 화장지와 손소독제 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은 말 그대로 수많은 양의 밀, 콩, 옥수수 및 기타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분배하기에 충분한 곡물을 비축하는 건데요. 그들은 이미 미국에서 34만 톤의 밀을 구입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양의 곡물을 비축할 예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최대한 많은 양의 곡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미국의 수입 쿼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죠. 원유 비축과 함께 이는 중국의 자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전략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중국은 1,000만 톤의 콩, 2,000만 톤의 옥수수, 100만 톤의 면화를 포함하여 약 30만 톤의 농작물을 수입하여 비축할 계획이에요. 이들 모두의 가격은 팬데믹 덕분에 매우 낮아졌죠. 이것이 단순히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미국이 주식시장의 자금 투입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모든 것이 엄청나게 저렴해졌으며 때마침 농작물을 수확하기에 알맞은 시기였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팬데믹 동안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WHO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원유를 비축하고 농작물을 비축하는 것 외에도 중국은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기한 락다운 기간 동안 대부분이 버티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필사적인 기업들이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지분을 팔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중국은 이를 주목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해외 기업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간접적이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죠. 국방장관 웹 컨퍼런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팬데믹의 지정학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일부 동맹국은 중요한 인프라가 매각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다 라고 발언했어요. 중국은 이미 유럽 전역의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EU 항구 중
거의 6곳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 앤트워프와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발렌시아, 빌바오의 터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과의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가 훨씬 어려워졌는데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의 규칙에 따라 중국의 노골적인 기업 인수를 막을 수 있으며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중국 정부의 추가 인수를 차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쉬운 선택지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특정 행동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며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팬데믹의 이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고 말하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이 모든 행동을 취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끔찍한 일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